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6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원리 10강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든지 또는 유치한 언어든지 어떤 거든지 외국어를 넓게는 언어를 공부하는 원리예요. 공부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오늘 여기 헬렌 문자를 서구 언어를 중심할 때 헬렌 문자를 안 뒤에는 거기 머무르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헬렌 문자를 우리 정음 문자, 훈민정음 같은 우리 문자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 외국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음 원리를 터득하면 다 그냥 거저먹기가 된다. 나머진 연습과 시간 문제예요. 요령이야 이런 거 개인의 편차가 있을지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꼬마들이 태어나서 배울 때가 있고 다 큰 사람이 딴 나라 말을 배울 때 그 원리를 습득하면은 꼭 거기 토종 같은 그런 발음 체계는 터득은 못할지라도 어떤 소리는 듣지 않고 정확하게 누구한테서 우리나라 말을 배웠냐 하는 소리는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헬라 문자를 우리 소위 헬라어, 히라버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 철학을 했건 관련된 어떤 학문들을 했건 헬라어 하면 대충 알아먹는 것처럼 여기죠. 이게 바로 이 헬렌 문자로 말미암아 형성된 서방 문명의 속내가 바로 헬렌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리내서 읽는 걸 중요하다고 했죠. 알파벳 ABCD 그 소리의 감을 점점 깨달아가면 그 언어는 이미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소리를 귀로 듣고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글자를 보고 그 귀로만 들었던 소리를 확인하면서 계속 입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 따로따로 이제 읽는 것보다도 덩어리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거 보면은 덩어리로 그렇게 의식들을 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덩어리로 할지라도 그 이미 속에 하나하나를 조금씩 깨닫고 힘입어 가면서 덩어리 읽기가 자연스럽게 돼야지 처음부터 그냥 덩어리를 읽는다 구호를 묶어서 읽는다 관련된 걸 묶는다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처럼 읽기도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인위로다가 하게 되면은 말은 듣기 좋고 그럴싸하게 될지 모르지만 발전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딱 글자를 봤을 때 글자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 해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는 건 이미 그 낱말의 속을 다 이렇게 파헤쳐서 어느 만큼 알아가기,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덩어리를 두 박자, 세 박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 음소라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의 음소, 그 글자인 그 낮자인 알파벳을 소리로 하나하나 그 맛을 익히고 자음 모음이 합쳐가지고 되는 그 음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리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좀 된 뒤에는 동사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동사 특히 동사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름대로 찾아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까지 우리 한 거 처음엔 좀 들은 분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점점 시들시들해지는데 실제 소리를 듣고 문장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남이 대신 해줍니까? 우리 지난 시간 문장의 형식을 흔히 옛날에 오형식 그랬잖아요. 이 센텐스 형식이라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겨 넣듯이 규칙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건 제일 나중에 대가가 된 뒤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성격으로 돼 있거나 그건 말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미리 외워라.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뭐 5가지만 있겠냐고요. 문장이 각양각색이지. 그래서 이런 방법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서울대 초기쯤 되나 그 유진이라는 사람이 쓴 구문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 뭐 유행하던 그런 건데 물론 그런 것도 보면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깔려 있는 게 소리 원리예요. 소리 원리.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스펠링이 생각나고 동시에 이제 뜻은 그냥 상황에 대해서 많이 한 만큼 다가오는 소리의 원리로 구문을 해야지 억지로 기계식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소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답니까? 문자의 근원이 소리예요. 문자 가지고 아무리 잘 자르고 이거 주어 동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일본 말로 뭐 수식이 되고 명사절이고 관계 문장이고 백날 첫날 해보세요. 아무런 것이 안 돼요. 살아있는 공부, 생동감 있는 공부, 그런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오형식이 아니라 소리 덩어리, 말덩어리, 소리 덩어리로 그냥 숨을 쉴 때서 쓰고 좀 끊고 싶은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가되 거기에 중요한 것이 동사라는 낱말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야. 여기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명사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요. 움직이는 거 또는 움직인 결과로서 어떤 상태 뒤에 목적어가 있건 보어가 있건 뭐 아무것도 없건 이름이라는 이 주어 명사 얘가 지금 뭐 하는지 내용을 형성하잖아요. 그럴 때 이 움직임이나 상태를 가르치는 걸 문법용어로 noun verb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의 사멀 이건 언어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사멀리를 달달달달 해요. 보통 이제 사전에 있잖아요. 제일 처음 거는 이제 기본형을 사전에 이제 현재 말이라고 하고 또는 부정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과거 그다음에 과거 분사 꼭 이렇게 현재 과거 분사가 아닐지라도 예? 요 원리를 가지고 이게 되게 이제 불규칙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불규칙은 없다고 했잖아요. 많이 쓰다 보니까 편리한 쪽으로 소리가 바뀌고 소리가 바뀐 건 글자로 공통해서 표기해서 뒷날 규정한 게 문법이 되는 거예요. 문법은 필요악이에요. 얼추 맞으면 되고 원리만 소리 원리를 딱 잡고 있으면 글자가 아무리 변해도 소리 원리를 내세우면 훨씬 편하고 글자는 이제 약속이니까 모르는 것보다 알면 정확하고 서로 상호 교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글자는 이제 변질하지 않으니까 소리는 막 이렇게 저렇게 사투리도 있고 바뀔지라도 문자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뜻이 또한 소리가 품고 있는 소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의 장점이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 하게 되면 현재 또는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게 분사라고 하잖아요. 분사. 현재 이건 기본, 이건 과거. 시제를 넣어서 이제 한 거죠. 우리 보세요. be 영어 경우, 잉글리시 영어 be 그 다음에 was 그 다음 been be에다가 n을 더한 거 이게 바로 n이 이게 분사 음소예요. 이게 그래서 be was been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be was been 조금 하면 이제 여기 있을 때 이제 단수 3인칭 복수 1, 2, 3인칭 있지 않습니까? 실형 그건 이제 B에는 뭐가 있어요? am
are, is. 여기 이제 어떤 이 이름 집 놓고 또는 너를 놓고 하든 am, are, is. 이건 지금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거. 이거 그냥 소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자 보기 이전에 소리로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소리를 대충 해서 기본을 좀 닦아놓은 뒤에 그 다음에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에는 규칙이 있고 법칙으로 강제로 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소리를 먼저 해놓은 뒤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귀로만 듣던 소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러하곤 하고 이제 글자를 보고 낼 때 소리가 가다듬어져요. 즉 하나님의 뜻이 정교해지고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소리로 내는 공부하다 보니까 감정도 생기고 그 글자는 하나고 공동이지만 그 소리에 대한 감도의 차이 때문에 소리의 실력 차이 때문에 그 글자를 보는 눈, 시각이 쓰임새가 달라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밤새도 끝이 안 나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동사의 사원리를 중심으로 어근 중심으로 요걸 아셔야 돼요. 움직이는 명사, 운명, 움직이는 형용사, 그냥 명사, 그냥 형용사는 움직임이 적고 좀 딱딱하고 고정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움직이는 성격의 명사, 움직이는 성격의 형용사, 어떤 사물의 상태. 그래서 움직이는 명사를 인피니티브라고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다. 쓰임새가 인피니티브. 불정사라고 그러죠. 한글에선 부정사. 움직이는 형용사는 파티시퍼. 분사예요, 이게 분사. 왜 움직임을 썼냐? 이 움직임이 바로 동사 중에 몸뚱아리예요. 빨간벗은 몸뚱아리 됐건 어근 또는 그냥 현재형 상태가 됐건 과거형 상태가 됐건 잠깐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동사 몸뚱아리 뒤에 동사를 표시하는 꼬랑지가 와야 되잖아요. 영어에는 퇴어가 돼서 거의 없는데 아무튼 동사 몸뚱아리 얘기해요.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동사로 쓰이면 동사 꼬랑지가 와야 되는데 동사 꼬랑지가 아니고 다른 꼬랑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 몸뚱아리에 명사형 꼬랑지 오는 걸 부정사 인피니티브라고 하고 그렇죠? 분사는 또 역시 동사 몸뚱아리에다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하는 명사 불정사 꿈틀꿈틀하는 형용사 분사 부정사 분사만 알면 또 이제 영어에 동명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그냥 하시면 돼요. 요걸 소리로 형태로 뚫어주면 그 다음에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그 각각 이름 있죠. 이것도 그냥 A 그렇게 하지 말고 A.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 일단 복식호 울림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목청으로 입을 A 하지만 A 그 소리의 감을 잡아내 B 이건 이제 이른바 울리지 않는 소리지만 걔는 복식호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B 이렇게 하지만 걔네 소리랑 좀 이게 편차가 생겨요. A, B, C. 그러니까 으라고 하는 걸 넣는 A, B, C 그렇게 해놓고 너무나 느리게 해도 안 돼. 이거 지금 천천히 이걸 또 무작정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보통 중간 속도라는 걸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무척 빠르게 들리겠죠. 또 어떤 센텐스를 단번에 읽으면 뭔 소리 우웅하다 끝난 것처럼 느끼겠죠.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소리를 언어를 타고난 사람이 아닌 다음에 자꾸 듣고 이제 몇 번 반복하면 입으로 옹알이 하듯 큰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직방으로 그냥 들릴 만큼 따라하면 엉뚱한 소리 내도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읽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뭐를? 이 동사 몸뚱아리 바뀐 3원리를 갖다 딜이
하기도 하고, 우리 특히 이런 성역 같은 것 테이프도 놓고 에넘 비게니 하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거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천천히 하면 늘지가 않아요. 새로운 소리를 그 감정대로, 속도대로, 그 상황대로 그렇게 그냥 듣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보지 말고 텍스트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보면서 하고, 한 문장 가지고 10번, 100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2절, 그 다음에 2절 묶어서 또 한 번 하고, 초장인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를 익히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잘 발음한 사람 그 알파벳 이름인 ABCD 그 26개, 그거 소리를 계속 귀에 감도를 기르는 게 바로 글자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글자를 보고 그 속뜻을 해석해서 알아먹는 거라니까. 단어 하나 몰라도, 문법 하나 몰라도 소리를 한다는 거. 소리는 아주 원석과도 같고, 소리 속에는 문법, 단어, 회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생각하면 돼. 그게 뭐로 나타나냐? 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대표로 글자가 있는 거예요. 문자. 글자는 소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글자가 망가진다는 건 소리 또는 소리가 갖고 있는 근본 뜻이 부셔지는 거예요. 함부로 문법을 만들고 함부로 문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망가진 문자는 임시 땜빵 하려고 막 만들게 돼 있어요. 발음도 무조건 혀꼬리는 발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은 어차피 알파벳가 엉성하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혀를 꼬부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뭐 복식호흡을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대충 연속으로 부드럽게 해나가지 않고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의 소리, 그런 형식의 읽기, 그런 형식의 문법 규칙으로 그렇게 글쓰기, 문장 형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10강이니까 뭐 반복된 내용도 있는데 실제 연습은 많이 못했어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 가만히 하면은 다 돼요. 다 돼. 자, 우리 한번, 전 뭐 잘 읽을 줄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지만 봐요. In the beginning. 여기에 앵센트는 많이 들어두면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 그렇게 이제 높낮이를 살리면서 강약을 살리면서 노래하듯 그냥 발음하는 거예요. 외우고 자시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자가 나오니까 뒤에 명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명사지만 the beginning이랑 이게 좀 구분을 지어줘야죠. 요게 in의 범위가 여기까지 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름이니까 주어 아니면 목적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created 이렇게 ed로 끝난 건 동사나 분사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동사 몸뚱아리가 되겠죠. 그다음 단 여기 나왔으니까 heaven, and잖아 알죠? and the earth 이렇게 돼가지고 in이라고 하는 이게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명사료 앞에서 명사의 쓰임새를 한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 어떤 공간,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양상을 인자, 벌써 이는 이게 완료된 형태예요. 완료. 이는 완료된 형태예요. 시간이나 공간의 그 안에. 이게 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 속에 인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주때는 주때는 주어인 이름.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사, 이 주어가 뭘 했는가,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 하는 그걸 표시하는 그 위치에 있는 낱말. 그러니까 God가 create라고 하는 것을 한 상태에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요거 D라고 하는 게 그곳에 완료된 상,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분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완료됐다고 해도 이걸 문법으로 딱 잘라서 뭐 어느 쪽이 100점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맥 흐름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알아먹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삼삼한 것이 되고, 그건 이제 토백이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소리를 많이 내보지 못했고 소리가 체화되지 않았으며
문자에 대한 또 감각을 또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알게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 in the beginning, 예, the beginning, 요건 더라고 하는 것이 관사인데 이게 원래 뒤에 와서 요것을 딱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순이 완전히 180도 바뀐 바람에 이게 앞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인자도 마찬가지. 이거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쓰려면 요거를 먼저 쓸까? 그 다음에 인자를 쓸까? 뭐 그건 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거를 먼저 쓰고 여기 조금 더 가까우니까 멀고 이게 그냥 일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in 어떤 것 지금 때나 장소 같은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완료가 되어 있는지 그건 지금 여기서 따진 문제. 그러니까 the beginning에서 이거 beginning을 다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아주 힘주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그 시작 그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안에 시공간 안에 누가 God가 God 이걸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라고 자음을 바꿨으면 멍멍이 나가잖아요. 딱 God가 create 지으셨단 말이에요. 지으셨다. 지으신 상태예요. 뭐를? 고 heaven heaven을 또 그 earth 땅인데 이게 동신지 시차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또 이게 heaven과 earth가 이게 한 묶음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를 말하는 건지 이것도 여기서 규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서 하게 돼 있고 이것의 근본은 구약 원문 써 있는 아랍 문자잖아요. 아랍 문자를 알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영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주눅들고 가장 피해 의식 있는 게 불어예요. 불어.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더 주눅드는 건 또 프랑스 말도 주눅드는 건 독어예요. 독어. 걔네들을 묶어서 선조 언어가 라틴이에요. 라틴. 그러니까 이런 나라 말들로 라틴 배우기가 쉽지요. 아주 쉬워요. 근데 또 라틴이 깜짝 죽는 그 상위 언어가 헬렌 문자예요. 헬렌 문자는 잘 몰라요. 서구 언어들로. 라틴을 거쳐서 이게 또 변질된 그러한 라틴 알파벳 가지고 자기네 문자를 삼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독불형의 문자가 아니에요. 물론 옛날 고유에 쓰던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글자 형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헬렌 문자의 그 원상에는 아랍 문자가 있잖아요. 아랍 문자. 그 전에 이제 뭐 산스크리트니 그런 말도 쓰지만 또 그럼 아랍 문자 위엔 뭐가 있냐 해서 문자의 근원을 따져보다 보니까 수메르어다. 수메르 문자. 그걸 서구 언어 가진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게 서구 언어학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쭉쭉 올라가면 추정컨대 바로 우리 정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록더 문자, 우리 언문이 있단 말이에요. 언문은 하위 언어, 저 제일 바닥 언어가 영어 문자인데 그 전체를 소화할 능력과 커버할 그 성격이 다 담겨 있는 게 정음이에요. 한글은 어디냐? 영어의 따까리, 일본말 그 따까리가 한글이에요. 위치가 가장 바닥에 놓여 있어요. 껍데기 소리 이런 건 최고의 문자인 정음을 조금 흉내내는 것 같은데 정음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져 있어요. 있어도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글이에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영어 못 배웁니다. 정음으로 영어를 배우셔야 돼요. 소리 원리로, 몸뚱아리 원리로, 동사 사말리, 명사 동사 꼬랑지, 소리로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 글자를 보면서 따라하고 점점 이게 되면 A 그러면 A의 그 맛이 들리는 거예요. 맛이 속뜻이 점점 깊이 있게 우러나는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음소 따지고 문법 따지고 뭐 능동태를 수동태로 뭐 바꿔봐라 이 구를 절의 문장으로 변형시켜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사 그렇게 해서 언어학 박사를 땄다. 영문학 박사를 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이미 기본은 다 갖춰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원리를 모르고 영문학 박사다. 뭐 음문학 박사다.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특히 이게 지금 킹제임스 버전인데 원문 어순에 가깝게 하려고 해서 왜? 자기 조상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주 영어를 조금 한 사람은 헬라어 배우기 쉽다고 방방 뜨지만 깊이 들어가면 헬라어가 이게 순수한 헬라어가 아니고 아랍 문자인지 그 동방 언어랑 짬뽕으로 버무려져 있는 혼합 언어가 헬레스 말이에요. 헬렌 말이에요. 헬레스 말. 그걸 모르면 헬라어라고 하는데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다가 그냥 할래말래 하다 끝나게 돼 있어요. 소리로 하셔야 돼. In the beginning, God. 예, 이것도 그냥 God 하면 God. 그 리가 아닌 그 리가 아닙니다. R 사운드는 좀 이렇게 이렇게 created. 예, 마지막엔 소리가 잘 안 나지만 입 모양은 만들어주고 뭐 자기만 아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해가려 heaven and 이거 묶으면 이제 and가 되겠죠. and the earth 이거 알자는 그냥 잘 모르면 long을 하세요. earth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거 보세요. n자니까 새로운 문장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마침표를 해야 이게 구분이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우린 이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구분되기 쉬워요. 근데 얘는 이거를 무너뜨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거의 그냥 절대같이 그냥 이런 표식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린 이런 게 필요 없는 언어고 이런 띄어쓰기도 원래 없잖아요. 원문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건 영어 문법을 가지고 헬란말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변질이면 변질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헬란말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안에 있는 거를 영어 문자로 번역하면서 그만큼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원문을 들어가는데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미묘한 문제 또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언어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언어 우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적인데 탑 클래스로 특별하게 딱 나와 있는 게 정음이에요. 정음. 우리 언문 말이에요. 정음 소리 체계로 된 우리 언문이라고요. 한글은 축에도 못 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세계 하위 문자로 전락해 있어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줏대가 없고 사대 매국하기에 바빠요. and 번역하지 마요. 그냥 there was. 예, 벌써 딱 보니까 동사. 문장에서 동사가 보이면 그 문장은 끝난 거예요. 왜? 동사 자체였거나 앞뒤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주어가 나오니까 주어는 이름, 명사와 명사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류는 대명사도 들어가고 부정사, 본사 들어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was. 동사는 시법태, 성, 수, 인. 서방 언어, 인도, 유럽어는 동사를 탁 본 순간 텐스, 시제, 무드, 법, 탭, 보이스, 그 다음에 성, 젠더, 수, 그 다음에 인칭, 명사 꼬랑지는 인칭, 영어엔 퇴화됐지만 또 동사 꼬랑지 인칭, 영어는 퇴화되어 있지만 시법태, 성수인, 시법태, 성수격, 명사 꼬랑지를 격 그렇게 표시하고 동사 꼬랑지를 인. 이게 파싱의 기본 원리인데 이게 소리 원리로 해서 그냥 깨달아야 언제 이걸 뜯어 살피냐고요. was 그러면 이게 벌써 이제 과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암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was가 됐다. 그 다음에 이게 요건 말덩어리 이끄는 거잖아요. 전치사 덩어리. 그러니까 보세요. 주어, 동사, 구 이렇게 세 덩어리 돼 있어요. and there was. 그 다음에 without form and void. with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 한 데서 나가버린 게 without이잖아요.
with랑 out, without. 슬랭은 처음에 배우지 마시고 정상 소리, 급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내주되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그 다음 많이 날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 많이 해주면 속도는 얼추 점점 잡아가 돼 있고 천천히 하는 소리가 뭔지를 모르는 경지가 돼야 되잖아요. 묶어서 착착 발음해버리니 이것도 그냥 하나 둘 셋 세 박자 해버리니까. 그 다음 and darkness, 그래서 NES 이건 명사네요. 주어니면 목적이니까 또 여기 동사 upon 이거 나오면 뒤에 명사 덩어리잖아요. and 또 나오고 the spirit 여기 up은 이거랑 아주 직방되는 거 묶음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말덩어리 그냥 한 번에 발음해버려야 되고 발음한 걸 소리 볼 때 이게 spirit가 moved, moved. 벌써 이게 과거. up하니까 아니 할 게 없잖아요.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텍스트를 보고 따라하고 텍스트 없이 또 소리내고 텍스트 뭐가 없이 그냥 많이 소리내면 그냥 외워진다니까. 이게 그냥 돼요. 많이 소리를 내고 성실하게 하려는 대로 한 사람은 암기력이 탁월해져요. 그 다음 이걸 다 읽지는 않지만 이거 3월 있잖아요. 그렇죠? be, was, been. 그걸 특히 인도, 유럽어 독불형을 할 때는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헬렌말, 라틴말에서 엮어져서 나온 것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은 간단하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빨랑 습득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문법을 위한 문법, 규칙을 위한 규칙이 돼버리는 참 필요악이 된 거예요. 글을 읽어야 되니까, 딴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발전상을 보존해야 되니까, 딴 나라 옆에 가오를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엮어져 가지고 복잡 미묘해진 거예요. 자, 3절. 이것도 이제 th 사운드가 then, 그래서 then. 조금 세게 하면 then, then 같이 들리겠죠? God. 요거 AI 자이가 이게 서군 이게 A도 모음, I도 모음에서 이걸 이중모음 딥동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단음으로 된 글자를 만들지 못하니 그래서 이걸 세이드, 사이드, 라틴이라 되면 아니고 이게 애자예요, 애자. 애자도 이런 이제 애자 발음이 좋겠죠? 이런 애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해서 sad, sad도 아니고 sad도 아니고 sad, let there 그렇죠? 이거 T자가 let there 이거 R 사운드 let there be 지금 이게 let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움직이는 활용형 동사가 두 개 있으면 깨지니까 이걸 원형꼴 꼴을 써. 그 다음에 light 여기서 총 대빵이 명사가 총 대빵이죠. 얘는 그냥 심부름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맛을 표시하는 거. 이게 거기 저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and 또 there was light.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고 영어를 보면 영어의 곧대고진 낱말 뜻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뉘앙스랑 그래서 이게 그냥 소리 난 것을 글자로 쓴 정동리 하는 이러저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동사가 보이면 돼요. 그렇죠? 꼴이 보이는 거야. 단어 하나 몰라도 이거 동사네? 동사 아니네? 이건 원형은 이건 동사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레자가 맞네 이렇게. 그렇죠. 동사 잡으면 그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많이 쓰이는 게 불규칙이라고 세상에 대한 말에서 겁을 주는데 그걸 잘해야 돼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를 달달달달달달. 그 다음
그것의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원형, 루트. 루트하는 게 이 말 가지고 어떤 것을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모든 학문의 핵심이 어원 파악하는 거. 원의 그 뜻을 잡으면 그 학문의 깊이가 이제 비로소 출발되기 시작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도 좀 말하려고 했다가 뭐 많은 거 몰랐는데 헬렌 문자를 알면은 영어의 큰 얼개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자를 공부하든 그것을 놓고 머물지 말고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각 결의 말들의 특징도 될 수 있겠지만 영국 아이들이 독어 배울 때 마찬가지예요. 독어에 대한 걸 배우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자기네 말로서 더 그 다음 단계로 이끌릴 가능성이 많듯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핵심은 읽기인데 동사인지 동사 아닌지 맛을 알도록 읽어야 되고 동사라고 했을 때 그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시법태 성수인에 대한 것이 팍 꽂혀야 되는데 읽기도 덩어리 읽기를 해야 돼요. 한 단어를 보더라도 이렇게 읽고 이거 한 단어를 딱 봐도 이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 또 이거 다그네스 이게 다크가 이게 몸뚱아리 뒤에 그냥 어미를 붙인 거다. 이렇게 덩어리 읽기에서 관계 이게 전치사구 덩어리인지 절 덩어리인지 덩어리에서 핵심의 어떤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수 동사냐 동사 몸뚱아리로 된 명사인 부정사냐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만든 형용사인 분사냐 동사로 쓰이지 않고 형용사 분사들이 또 성경에 참 문장의 실제 말들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원리를 됐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소리내는 거죠. 처음엔 소리내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소리내고 이렇게 쓰이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리치를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리의 기본 물량이 차야 글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제 필요에 따라 많은 글자를 보아 놓으라면 소리도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고 문자 원리를 알 때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문법이 간간히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법의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파악하게 되고 야, 왜 소리와 우리 문자 영어는 일치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해서 이제 어떤 사람 깊이 공부하면 이제 어원학자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돼 일단 듣고 소리를 내되 이제 동사 중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 말덩어리식으로 딱 하면서 결국 어떤 단어 처음 나왔을 때 그 어원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예요 그게 다. 고맙습니다.